자, 오늘은 정석 28단원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유리함수를 할 때 우리가 유리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배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일단 무리식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함수를 배우게 되어 있는데 무리식은 이제 선생님이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진짜. 예, 딱히 설명할 게 없고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뭐 분모 유리화하고 뭐 그런 거 있지, 그지? 예, 그것만 할 줄 알면 다 풀려요, 실은. 그것만 할 줄 알면 다 풀리는 거라서 선생님이 딱히 뭐 무리식에 대해서 해줄 게 없습니다. 예, 무리식에 대해서 해줄 게 없고요. 그래서 무리식 파트는 선생님이 그냥 생략할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책 247쪽과 248쪽에 보면은 그냥 무리함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문제를 한번 훑어만 봐도 아, 요거는 뭐 금방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뭐 잘 안 풀린 거 있으면 선생님 개별 질문 정도만 받아주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바로 무리함수의 그래프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무리함수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함수 형태는 뭐냐?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 형태는 y는 루트 x. 자, 무리식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리식은 루트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네, 루트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무리식이라 그러는데 그런 녀석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함수가 y는 루트 x라는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보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 그랬지? x 대신에 이제 뭔가 값을 넣어보면서 y 값을 찾아서 점을 찍어서 쭉 이어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점을 찍어 쭉 이어보면 되는데, 자, 근데 이 녀석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좌표 평면이라는 건 실수값만 나타내는 평면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실수 전체 집합들이요. 근데 x 대신에 음수를 넣어준 y 값이 뭐가 나오지? 허수가 나오게 되죠, 그죠? 허수의 좌표 평면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좌표평면에 그릴 때는 항상 실수 영역에서만 생각을 해줄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제 x 대신 음수 넣으면 y 값이 허수가 나와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x 대신에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만 되겠구나? 0보다 같거나 큰 값만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무리함수의 형태를 보자마자 우리가 바로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0보다 큰 값만 대입이 돼요. 0보다 작은 값 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x가 0보다 작은 쪽, 요 y축에 왼쪽 부분 아예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뭐 좌표평이기 때문에 좀 작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자, 그러면 점을 한번 대입시켜보면 x 자리에 0을 넣어주면 y 값이 0이 나오니까 0,0이라는 점은 어디 찍히겠어요? 여기 찍히겠죠, 그죠? 여기 찍힐 거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1을 넣어보면 y 값도 1이 나오죠? 그래서 1,1, 1,1 여기 찍힐 거고,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2 넣으면 루트 2 나오는데 루트 2 값이 여기 찍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지? 예, 그래서 자연수 값으로 나오는 대로 한번 찍어보죠. x 대신에 4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y 값이 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1, 2, 3, 4, 2 여기쯤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3이 찍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원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함수가 나오겠어요. 요게 이제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숫자에 약간 변화를 한번 시켜볼 건데, 이런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그럼 루트 2x 이런 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자. y는 루트 2x가 되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0 대입하면 0 나오는 건 맞는데 x 대신에 2를 대입할 때 벌써 얼마가 나와? y 값이 2가 나옵니다, 그죠? 예, x 대신에 2분의 1 넣었을 때 1 나오죠.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그려진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 x 앞에 뭔가 숫자가 붙는데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좀 더 위로 붕 뜨는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y는 루트 x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y는 k 루트 ax 형태의 그래프는 이제 다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텐데 a 값이 커지면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a 값이 작아지면 좀 더 x축에 바짝 붙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대칭이동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대칭이동. 먼저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원점부터 시작해서 요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지, 그치? 만약에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제 원래 함수 y는 루트 x의 그래프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무슨 대칭? y축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고 생각해보자. 얘는 이 녀석에다 어떤 조작을 한 녀석일까요? y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거죠, 그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얘는 그럼 요 흰색 그래프를 어떻게 주게 되겠어? x축 대칭이죠. y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x축에 대한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둘 다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 붙고 루트 안쪽에도 마이너스 붙으면은 원점 대칭이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그려진 녀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줘야 되냐면 루트 안과 바깥쪽에 어디에 음수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휘어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루트 안쪽에 이제 루트 안도양, 루트 밖도양이면은 일사분면 요쪽으로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루트 안쪽만 음수면은 루트 안쪽만 마이너스면은 여기 이사분면 방향. 그다음에 루트 안쪽과 루트 바깥쪽이 둘 다 마이너스면 3사분면 방향. 그다음에 루트 바깥쪽에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4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진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호에 따라서 휘어지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요 내용은 책에 어디 정리되어 있냐면은 250쪽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250쪽 위쪽에 보면 이제 그래프 네 가지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죠? 이걸 잘 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정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정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를 이 네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자, 제일 처음 이 흰색 그래프의 정역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x바 x는 0보다 작거나 크다. 여기 정역이 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의 치역, 실제로 나오는 y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y값도 이 흰색 그래프를 찍었을 때 나오는 y값도 0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죠, 그죠? 네, 따라서 y가 y와 y는 0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정역과 치역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 볼게. 파란색 그래프의 정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보다 같거나 작은 쪽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루트 한쪽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양수여야지 이 녀석이 y값이 실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루트 한쪽이 이제 무조건 양수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x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x 자체는 뭐가 돼야겠어요? 음수가 돼야겠지, 그지? 거기다 이제 0도 가능하니까 0까지 포함해서 그럼 정역 얘는 x와 x는 어떻게 된다?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파란색 그래프의 치역 어떻게 돼요? y값이 0보다 큰 쪽이 지키죠, 얘도, 그죠? 네, 그래서 치역은 y가 y는 0보다 같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황색 그래프 한번 보자. 얘는 정역이 어떻게 될까? x바 x는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될 거고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주황색 그래프 이 보면은 y값이 다 음수 쪽에 지키죠, 그죠? 네, 그래서 치역은 y와 y는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요령을 한번 찾아보자. 요령. 자, 정역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루트 안쪽이 양수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루트 안쪽이 양수면 됩니다. 그럼 치역은 비슷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면은 여기 루트 요 자체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은 루트 요만큼이 지금 양수니까 y는 그냥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0보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역과 치역을 따질 때는 루트 안쪽을 가지고 정역의 범위를 찾고 루트 전체의 범위를 가지고 치역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호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대칭 이동을 해서 휘어지는 방향을 우리가 조사해 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거 한번 해볼까? 자, y는 루트 x라는 기본 그래프는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녀석이 역함수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자, 역함수 구하는 요령이 뭐였어? 역함수 구하는 요령이 주어진 식을 x눈으로 먼저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x눈으로 표현해 주면 어떻게 될까? 양변을 일단 제곱을 해주면 바로 x눈으로 표현된다. 그죠? x는 y제곱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x랑 y를 바꿔주면 되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y는 x제곱. y는 루트 x의 역함수가 뭐야? y는 x제곱이야. 네. 근데 이렇게 쓰면은 답이 틀려요. 왜 틀릴까? 자, 질문 한번 해보자. 지민아,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죠?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번지롭게 다섯 글자로. 1대1 1대1?
함수예요? 아,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어야 되지, 그치? 근데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요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만 쓰면 이게 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범위를 걸어줘야 돼. 우리 아까 전에 그래프 그려봤듯이 y는 루트 x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요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 부분만 그려야 되고 따라서 여기다 이제 뭘 붙여줘야 되냐면 정의역을 좀 써줘야 된다. x가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에 대해서만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의역을 다 치면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 정의역을 딱 요 구간으로만 걸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1대1 대응이 돼버리죠. 그죠? 단을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럼 원래 함수랑 이제 역함수는 정의역과 그 x랑 y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요 원래 함수 y는 루트 x의 치역이 어떻게 됐어? 이 녀석의 치역이. 이 녀석의 치역이 y는 0보다 같거나 크다 했잖아. 그치? 요 녀석이 요 역함수의 뭘로 된다? 정의역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원래 함수의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통째로 이제 x, y가 바뀌는 거야. 범위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요 2차 함수를 다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반쪽만 그려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평행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평행이동.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요 그래프는 요 녀석을 어떻게 이동해 준 거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 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얘를 이제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움직여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요런 식으로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역과 치역이. 정의역은 어떻게 되지? 1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겠죠. 요 루트 안쪽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치역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y는 2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만큼, 요 루트 요만큼이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거야. 0보다 같거나 큰 숫자에다 2를 더해야지 y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된다?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의역은 루트 안쪽에 있는 걸 가지고 찾아주고 그 다음에 치역은 루트 전체를 가지고 이제 0보다 같거나 크다를 써서 y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한 요 정도 되고요. 예, 무리함수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기본 문제를 좀 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문제 28-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은 좀 쉬울 것 같으니까 2번만 한번 해볼까? 2번 문제 한번 보자.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6-2x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일단 이 녀석은 이제 x 앞에 개수가 지금 -2라는 녀석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앞에 개수로 먼저 항상 묶어주세요. 루트 안쪽을. 그래야지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x 앞에 개수인 -2로 묶어주면 루트 안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x-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요 녀석은 기본 함수가 뭔고 하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 뭘 대입해준 거야? x-3을 대입해준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 해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루트 안쪽에도 부호가 마이너스고 루트 바깥쪽에도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3사분면 쪽으로 휘어지는 그래프예요. 아까 봤듯이. 그래서 일단 요 기본 그래프를 한번 그려줄 거야. 자, 원점부터 시작해가지고 3사분면 쪽으로 요렇게 휘어지는 모양의 그래프가 처음에 있을 텐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준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0,0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3,0으로 옮겨져요. 3,0으로 옮겨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휘어지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 이제 y축과 만나점이 보이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 y절편 같은 거 하나 표현해주면 좋거든. y절편 한번 찾아보자. 그럼 x자리 0 넣어주면 y값이 얼마나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 문제에서는 정의역 범위가 있지만은 만약에 범위가 안 주어졌다면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안쪽이 0보다 작거나 작아야 되니까 x는 어떻게 되겠어? 3보다 작거나 작겠지, 그지? 네, 그래서 루트 안쪽은 0보다 작거나 커야 되죠. 그래서 6-2x가 0보다 작거나 커야 되니까 이걸 x의 범위로 바꿔주면은 x는 3보다 작거나 작다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역은 x가 x는 3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루트 요만큼이 통째로 0보다 작거나 크니까 0보다 작거나 크서 마이너스 붙인 게 y죠, 그죠? 그래서 y의 범위는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치역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치역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지금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자.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5보다 같거나 작거나 또는 x는 1에서 3, 4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해당되는 x값의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자, 3이 여기 있었으니까 x는 1은 한 여기쯤 있겠죠, 그죠? 그럼 1부터 3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일단 요렇게 그려주고, 보라색이라서 눈에 잘 안 띄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한 여기쯤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5가 여기쯤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요만큼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직선처럼 그려지는데 좀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죠. 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만 그려주면 돼요, 그래프를. 알겠어요? 네. 그럼 요 범위에서 이제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치역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럼 일단 치역의 범위는 여기 0부터 1 대입했을 때 요 값 사이에서 일단 쭉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얼마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네. 그래서 일단 정의역이 요 범위에 있을 때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크고 0보다 작거나 작다. 요 범위가 요 정의역으로 또 요 치역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그때 y값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그때 y값이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쭉 작아지는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작다. 이거는 요 x의 범위에 대한 y값의 범위가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정의역에 해당되는 만큼 그래프 그려서 색칠을 해주고 그 해당되는 부분에 y값의 범위를 찾아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치역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안 어렵죠, 그죠? 해볼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다 한 문제만 연습 한번 해보자. 그 밑에 유제 28-5번에 2번 문제 한번 연습해볼까요? 유제 28-5번에 2번. 진우 연습 안 가졌나?
자, 뭐 어렵지 않게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그 녀석 보면은 y는 1 빼기 루트. 자, 루트 안에 x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앞에 있구나. 루트 앞에 2 있고,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 x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2 나오죠, 그죠? 네. 그럼 얘는 원래 기본 그래프가 뭐야? y는 마이너스 2루트 마이너스 2x라는 이런 그래프예요. 자, 이 그래프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 x 더하기 2를 넣고 y가 들어갈 자리에 y 빼기 1을 넣어주면은 이런 식이 되니까 요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해 준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 준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시작점이 어딘고 하니까 마이너스 2,1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서 시작해서 둘 다 루트 안쪽 동수, 루트 바깥쪽 동수니까 요 방향으로 휘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지?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같다, y는 1보다 같거나 같다. 요게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예, 기본 28장의 4번 문제를 보면은, 자, 이 문제는 이제 거꾸로 그래프를 주어지고 함수의 형태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다고 돼 있는데, 자, 그럼 이 녀석을 보고, 자, 무리함수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시작점을 보면 많은 정보가 나온다. 예, 시작점. 요거는 이제 그 이차함수로 보면 꼭지점에 해당되는 위치가 되겠죠, 그죠? 예, 요 녀석을 보면 이제 그 식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 요 시작점이 지금 3,2니까 얘는 뭔지 모르지만 기본 그래프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가 있었으면은 이 녀석을 어떻게 준 거야? 중심이 시작점이 0,0에서 3,2로 바뀌었으니까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아니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해준 게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기본 형태를 잡았냐면 여기 x 앞에 계수가 a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준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루트 a 가로 열고 x가 들어갈 자리에 x 빼기 3을 넣고, 그 다음에 y 자리에 y 빼기 1을 넣은 다음에 이항시켜주면 여기 맨 끝에 더하기가 붙게 되겠죠, 그죠? 네. 요 녀석이에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녀석인데, 자, a 값을 아직 몰라.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정보가 문제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정보인고 하니까 여기 1,0을 지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x 자리에 1 대입했을 때 y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나머지 추가 a 값을 한번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0을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나? 1,0 대입시켜주면 0은 마이너스 루트, 여기 1 대입시켜주면은 이 마이너스 2a죠, 그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이항시켜주면 루트 마이너스 2a가 2가 될 거고, 양변 제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a가 4가 될 테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이제 식을 적어주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가 되고, 얘를 전개시켜서 이제 요 녀석이랑 비교해주면은 최종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 값은 얼마 나오나? b 값은 6 나오죠. 그다음에 c 값은 2. 이렇게 이제 a, b, c의 값을 우리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고 기본 형태, 무리함수 기본 형태는 결국은 뭐겠어요? 평행 이동했을 때 y는 뭐 루트 a의 x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러니까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해 준 거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면은 요 꼭지점의 위치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a, b, c의 값을 빨리빨리 찾아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a, b, c 이렇게 찾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함수가 조금 달라졌는데 y는 루트 ax 더하기 b 빼기 c의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녀석의 치역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ABC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위에서 찾은 ABC를 여기다 대입시켜서 풀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를 잘 보니까 이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식이 비스무리하지? 어떤 관계가 있죠? 그렇죠. y가 여기 부호가 다 바뀌었잖아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얘기는 y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어떤 녀석이 되는 거야? x축에 대해 대칭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의 그래프를 여기다 노란색으로 그려보면은 얘는 3, 마이너스 2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에 대해 대칭했으니까 이걸 확 뒤집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무슨 관계? x축 대칭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따로 이제 우리가 뭐 복잡하게 그릴 필요가 없이 형태를 보고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치역이 지금 어떻게 나왔대요? 이 녀석이 치역이 y값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나왔어. 자, 그럼 y값이 0이 되는 점은 여기죠. y값이 0이 되는 점은 여기고 y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은 여기죠. 지금 여기 2를 대칭 동안 마이너스 2였잖아. 그지? 그래서 y값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요 범위에서 그려지도록 x값의 범위를 찾아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요만큼이 될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되는구나? x가 x는 1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같거나 작다. 요게 바로 정의역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자, 요것도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유제 28-6번 가지고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여기 갑자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A값 얼마나요? 밑에 답이 다 있긴 있지. 답장 다 나왔나요? 네,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5번 문제 한번 보자. 5번. 답장 넘어가서. 역함수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역함수 찾아보는 문제요. 자, 먼저 처음에는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자, 2차 함수의 역함수를 찾아볼 거야. 역함수를 찾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은 먼저 어떻게 해준다? x눈으로 풀어준 다음에 xy를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얘를 x눈으로 한번 풀어보자. x눈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지? 일단 x제곱이 y-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배에 루트를 씌워주면 x값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1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x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잖아. 그지? 그죠? x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니까 x값이 0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는 떼버리고 플러스일 때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인 게 붙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왜 플러스만 붙였냐? 그 이유를 여기다가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자, 요 기호는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이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랑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뭐죠? 기호가? 따라서 이렇다라는 표현이고 얘는 뭐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붙여줄 때 요걸 써주는 거야.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랑 y를 바꿔주면 되죠, 그죠? 네, x랑 y랑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그럼 어떻게 돼? 루트 x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이제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정의역을 따로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이유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루트하는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은 따로 설정을 안 해준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 이번에는 무리함수로 주어졌어요. 무리함수로 주어졌는데, 자,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x는으로 먼저 풀어보자. 그러면은 2를 이항시켜주면은 y-2는 루트 x-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y-2의 제곱은 x-1 이렇게 될 거고, 1 이항시켜주면은 x는 어떻게 돼요? y-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상황에서 이제 x랑 y랑 어떻게 해주면 돼? 바꿔주면 되겠지. 따라서 y는 어떻게 된다?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 요 녀석이 이제 역함수가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빼먹으면 안 된다? 정의역을 빼먹어주면 안 돼요. 자,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시다. 자,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뭐랑 똑같다? 치역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원래 함수의 y값의 범위가 이제 정의역,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원래 함수의 이제 y값의 범위를 생각해주면 여기서 좀 쉽게 나오거든. 자, 이 녀석이 이제 0보다 작거나 커야 되니까 y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요? 2보다 작거나 큰 값으로 나오죠. 그죠? 네. 그럼 요 녀석이 이 역함수의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야. 네, 따라서 이 녀석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x가 2보다 작거나 크다. 요거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걸 안 붙여주면 감점이 들어가요. 소수점 쓸 때. 네, 꼬박꼬박 신경 쓰는 연습 해주고. 그래서 뭐 대충 요 2번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항상 뭐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랬죠.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y는 x라는 보조선 하나 그려주세요. 역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고 난 다음에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요 무리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1,2면은 여기쯤에서 시작을 하겠네요. 여기쯤에 시작해서 x 루트 한도 양수, 루트 바깥 속도 양수니까 1,4분면 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역함수는 1,1을 y는 x에 대해 대칭해주면은 2,1이 되죠. 그죠? 2,1이 되면서 대칭대에 그려주면은 이차함수처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원래 이쪽도 조금 있는데 이쪽은 생각해서 그린 거야. 네,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저번에도 설명한 거 한번 좀 다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 요 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 있죠? y는 x 위에 있죠. 그죠? y는 x 위에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하지만 증가함수,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증가함수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 파악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자, 유제 28-7번에 3번과 4번 한번 연습해 봅시다. 유제 28-7번에 3번, 4번. 자,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죠, 그죠? 무리함수는 실은 막 엄청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유리함수에 비해서. 무리함수는 여러분들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28-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fx는 루트 x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녀석이 역함수 우리가 gx라고 할 때, 자, gx가 0,3을 지난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gx를 구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gx가 0,3을 지난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예요? g0이 얼마야? 3이라는 얘기랑 똑같죠? 네. 그럼 원래 함수로 바꾸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함수에서는 x랑 y의 대응관계가 바뀌게 되니까 얘를 f에 대한 대응관계로 바꾸면은 f3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요걸 써먹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굳이 역함수를 안 구하고도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원래 함수에 여기다 x자리에 3 넣으면 y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0은 루트 3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항시켜주면은 1은 루트 3 더하기 a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요걸 이제 우리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fx를 fx의 정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fx의 정체는 뭐가 돼요? fx는 루트 x 마이너스 2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된 함수고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가 이제 y는 x 더하기 k에 접한다 그랬어. 자,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네. 아까 우리가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의 반쪽알이라 그랬는데 그 2차 함수의 반쪽알이를 그리고 y는 x 더하기 k가 이렇게 접하려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이렇게 스치면서 접하는 건 무슨 근이에요? 중근이죠. 그죠? 예, 중근 판별할 때 우리가 뭘 쓰죠? 판별식을 써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자, 근데 얘를 그럼 연립방정식을 만들려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역함수를 구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은 자,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gx는 어떻게 되겠어요? gx는 어떻게 되죠? gx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요? 암산으로 되겠어요? 아까 전에 연습을 좀 했었는데 좀 쉽게 생각합시다. 요 녀석이 시작점이 지금 2,-2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이 이제 역함수를 만들면 이차함수가 될 텐데 그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지점에 x좌표랑 y좌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꼭지점에 x좌표랑 y좌표가 되게 식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x 앞에 계수 1이니까 얘도 계수가 1일 거야,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세팅해주면 되고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아까 전처럼 해보면 돼요.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과 y는 x 더하기 k가 이제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주면 되죠.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는 x 더하기 k. 자, 이거 정리시켜주면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빼기 x 빼기 k는 0. 그러면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빼기 k는 0. 그럼 요게 이제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제곱식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 녀석의 반의 제곱이 얘면 되니까 3-k가 얼마면 되겠어? 4분의 1이면 되겠지, 그치? 네, 4분의 1이면 되니까 k 값은 어떻게 되겠구나? 3 빼기 4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4분의 11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게. 역함수를 내가 만약에 구하는 게 너무 귀찮아. 이 fx로부터 gx 구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풀면 될까요? gx 안 구하고 푸는 방법이 있을까? gx를 안 구하고 푸는 방법. x 더하기 k에서 x랑 y 자리. 그쵸. 요 녀석이 역함수를 만들어서 얘랑 접한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림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2차 함수가 얘가 지금 어디나 마이너스 1, 2. 요 녀석이 y는 x 더하기 k에 접하면은 이 녀석의 역함수가 이 녀석의 역함수랑 접하는 거랑 상황이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y는 x에 대칭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해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역함수를 내가 굳이 구하기 귀찮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로 바로 처리하고 싶어. 그럼 얘를 역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요 직선의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어떻게 된다? 접한다를 써도 된다. 그렇게 해도 이제 2차식 나와서 판별식을 써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방법으로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밑에 유제 28-8번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요건 좀 더 쉬운 문제네요.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예. 1,2가 어떤 함수 fx의 그래프와 gx 그래프에 둘 다 있다 그랬어요. 둘 다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f1 값이 2가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g1 값도 2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근데 gx는 fx의 역함수니까 이 녀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식이 뭐가 돼? f2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F1은 2라는 걸로부터 A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F2는 2라는 걸로부터도 그 A와 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와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요 문제는 문제 풀이는 간단한데 요 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A 값의 범위가 얘는 절대 양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냥 답을 구해보면 A 값이 음수가 나오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맞습니다. 선생님의 아까 전부터 강조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자, 1,2가 결국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인데 근데 이 점이 지금 y는 x 위에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y는 x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근데 그런 상황은 언제 보통 벌어진다? 감소함수일 때 벌어진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은 대충 이런 상황이야.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은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1,2라는 점이 있으면은 요 점이 원래 함수도 지나고 역함수도 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그러면 역함수가 2,1을 지나니까 여기쯤 지나게 될 텐데 그럼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가지고 이 녀석이 역함수를 만들어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얘네 두 개를 동시에 지나는 요런 함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요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꼭 이제 그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언제 벌어진다? 이렇게 감소함수 형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일 때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a 값이 음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구했는데 만약에 a 값이 양수가 나왔어, 그럼 내가 문제를 잘못 푼 거죠. 그래서 계산 실수했다던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런 걸로도 이제 검사는 우리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다. 네, 대충 상황을 파악해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연립방정식 푸는 거 어렵지 않을 테니까 풀었을 거고. 자, 이제 무리함수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28-7번 문제 한번 보자. 7번. 자, 요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는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는 루트 x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이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1 전체 제곱은 1이다. 요건 뭐예요?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죠? 전화번호 한 번만 바꿔도 돼요? 빨리 바꿔줘.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니까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원.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원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fx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위쪽 부분, 그 다음에 이 원의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내부에 해당되는 영역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그 녀석의 공통 부분을 찾아서 그 녀석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어떤 녀석인지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간단히 그려봅시다. 먼저 fx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루트 x 그래프인데 루트 x 그래프는 0,0 지나고 1,1 지나고 여기서부터 위로 볼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x제곱은 2차 함수의 일부분이죠. 2차 함수. 역시 얘는 여기 1,1 지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fx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볼 거야. 자, 0,1이 여기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니까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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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을 지나면서 여기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텐데,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여기서 원을 내가 이렇게 그릴 때 여기도 곡선이잖아. 여기도 휘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원이 그려질지 아니면 여기 좀 더 요점을 지난 다음에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원이 그려질지, 이거는 내가 곡률을 곡선이 휘어지는 그 정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원이 2차 함수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갈까 아니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원이 지나갈까? 선생님이 이 그림을 대충 그려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바깥쪽이겠어요? 안쪽이겠어요? 바깥쪽인지 안쪽,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바깥쪽인지 안쪽인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지?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그죠? 방법은 뭐겠어요? 0을 대입, 아니 마이너스 1 대입해봐야지. 마이너스 1,1은 무조건 둘 다 지나는데, 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이 원이 요 녀석 아래쪽으로 그려질 건가, 요 녀석 위쪽으로 그려질 건가, 아니면 뭐 만나면서 겹치면서 이렇게 갈 건가, 이걸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값을 하나 대입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원에도 대입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참수에도 대입시켜보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요 f 마이너스 2분의 1 값은 얼마가 나오죠? f 마이너스 2분의 1 값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4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위의 점을 찾으면은 원위의 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 y좌표는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보면 대입시켜서 y값 찾아보면 돼요.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은 4분의 1 더하기 y-1 전체의 제곱이 1이 되니까 y-1 전체의 제곱이 4분의 3이면 될 거고,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어요? 1 뿔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때 원이 여기 이제 y값이 두 개가 나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 값이 1 플러스 루트 2분의 3이고 여기 값이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될 텐데, 그래서 요 둘 중에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요 y값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그럼 요 값과 4분의 1 중에 뭐가 더 큰지는 우리가 금방 비교할 수가 있죠. 금방 비교가 되나요? 가연아, 어떻게 비교가 돼요? 얘가 4분의 1일 거예요? 1 빼기 2분의 루트 3일 거예요? 아 잠깐만요. 아 저거요. 밑에 거요. 밑에 게 더 커요? 네. 정말? 네. 그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법? 네. 그 루트를 몇점 준수 x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고딩틱한 방법을 씁시다. 우리 전에 배웠어요. 두 수의 대소 판별할 때 쓰는 방법이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2분의 루트 3이 더 큰지 4분의 1이 더 큰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빼볼 겁니다. 네, 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4분의 1로 통분시켜 줄 수 있지? 4분의 1로 통분시켜 주면 어떻게 되나? 4 빼기니까 3 빼기 2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3 빼기 2 루트 3이 되는데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는 음수죠 지금, 그죠? 요거랑 요것도 대소 판별하려면 제곱해주면 되잖아. 9랑 얘는 얼마예요?
10이니까 이 뒤쪽이 좀 더 크지, 그지? 그래서 이 뺀 게 음수니까 따라서 4분의 1이 더 크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차 함수가 더 위쪽에 있습니다. 똑같이 2분의 1 대입했을 때 이차 함수가 더 원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원을 그릴 때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여기서 이게 원이 좀 더 이차 함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선생님 이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녀석이 일반적인 y 값들 그래서 x제곱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을 y눈으로 풀어내서 나온 식 뭐가 되겠어요? 1 루트 1 빼기 x제곱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대소관계를 판단해주면 돼요. 역시 빼가지고 판단해주면 예, 항상 얘가 더 위쪽에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귀찮으니까 대충 이제 우리가 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찾아봤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자, 대소 판별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다? 빼준다. 네,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걸 이제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됐던 방식이 됐던 간에 그래서 원래는 얘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 x제곱이랑 그다음에 얘를 y눈으로 풀었을 때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식이랑의 대소관계를 판별해줘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걸 뺐을 때 항상 양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요걸 이제 판단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나왔고요. 너무 덧대서 그리다 보니까 너무 좀 지저분하게 그려졌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자. 예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원을 먼저 그려볼까? 아이고 이게 아닌데 다시.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더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영역을 B급으로 한번 칠해 봅시다. B급이 어떻게 된 거니까 자, 노란색 그래프의 윗부분이랑 보라색 그래프의 내부예요. 그럼 그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만큼이 돼요. 요만큼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대칭성을 좀 이용을 해볼 거야. 자, 루트 x랑 x제곱은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역함수 관계라 그랬죠. 그죠?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정확하게 역함수는 아니에요. 지금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노란색이 이쪽으로 휘어지는 요 모양을 갖다가 내가 90도만큼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 어떻게 되겠어? 요 모양이 그대로 겹치게 될 겁니다. 그죠? 이 모양이 그대로 겹치게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이차함수의 뭐 이제 요 아래쪽 부분의 면적 이런 건 아직 구하는 걸 안 배웠어.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투 가서 적분을 배워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대칭성을 좀 적당하게 이용을 해줘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자, 여기 이쪽에 노란색이랑 보라색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부분의 면적. 요 부분의 면적이랑 똑같은 걸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의 면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이차함수랑 원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이 색깔로 한번 좀 구분해보자. 일단 그럼 요걸 생각해 봅시다. 이차함수랑 요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 요 초록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이랑 똑같은 면적이 어디서 생기죠? 요 부분이랑 똑같은 면적이 어디서 생겨요? 얘를 90도만큼 요렇게 돌리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돌리면 되니까 요 초록색 부분의 면적이 요 이차함수의 아래쪽 요만큼 면적이랑 어때요? 요렇게 같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잠깐만, 그럼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 없네. 아,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넓이가 아니었구나.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냥. 그죠?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어디가 되겠어? 원래 이 내부를 갖다가 요만큼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반원에다가 이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 면적을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요렇게 해서 이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요 루트 x 그래프를 90도만큼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쪽에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 요걸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뭐 휘어지는 모양 같은 걸 가지고 푸는 문제라 그냥 우리 잘라다 붙이기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다 봤어요. 네. 그래서 무리함수는 뭐 크게 기본 문제에서는 어려운 게 없는데 역시 연습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유리함수 숙제 나온 거랑 오늘 이제 무리함수 나가는 부분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요거는 언제 선생님이 풀이를 할 거냐면은 다음 주 목요일 날 풀이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좀 풀이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그 연습 문제 다 풀어서 모르는 거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잠시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그 다음에